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23일 밤 9시 22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이 영상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한테 필요한 내용만 한 5분 정도 일단 같이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기술적 지표 하나 잠깐 설명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봤을 때 심택이 좀 상당히 평균 판매 단가가 좋아지는 그런 그림들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심택이 상대적으로 지금은 되게 이상씩 단가가 올랐대요. 그래서 심택이랑 TLB,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 이런 기업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심택이 메모리 모듈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메모리 비중이 되게 높은 기업이잖아요. 메모리 기판이 되게 비중이 높은 기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뭐 CPU의 어마어마한 상승세도 그렇고 수요량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봤을 때 심택이 좀 상당히 평균 판매 단가가 좋아지는 그런 그림들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심택이 상대적으로 지금은 되게 유리한 상황인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주목을 해볼 만한 거는 전기전자, 특히 MLCC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기판 관련해서, 뭐 FC, BGA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삼성전기, LG전자, LG이노텍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가장 선단에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뭐 MLCC 관련해서는 뭐 삼화 콘덴서가 어제 상한가 갔었죠. 근데 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좀 일부 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게 뭐 아모텍 이런 기업들이고요. 네, 근데 사실 뭐 그런 것들은 매매적인 측면인 거고 대장을 보시는 게 제일 좀 안전하긴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판, 이 두산, 그 이수페타시스, 심택, TLB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기판 쪽에서는 자리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두산은 뭐 아시다시피 CCL 이제 보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밸류체인의 공급 부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현재의 이제 중론이죠. 근데 보면은 소재, 그러니까 CCL 이건 두산이 만들고 있는 거죠. 소재들의 그 제한된 캐파 근데 높은 수요 이런 것들 때문에 단가 인상이 이뤄지고요. 고다층 대면적화로 기판 업체들의 자체 생산 병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에 이 기판이 커지고 그리고 쌓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Q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좀 생산량 자체가 부족한 거죠. Q가 좀 부족한 상황인 거고. 네, 그러면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단가 인상 요거까지 같이 합쳐지면서 산업 전반의 판매 단가가 상승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좀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요 정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뭐 여기에 더 대덕전자나 뭐 코리아 서키트 이런 기업들도 포함이 되긴 할 텐데 좀 선단에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켓, 여기도 지금은 살짝 이제 좀 그 선단에서는 거론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긴 한데 여전히 올해 칩 고성능화에 따른 칩 테스트 수요가 증가를 하면은 이 소켓에 대한 소모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소모품이기 때문에 리노공업, ISC, TSE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 맞추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대가 되는 시즌이 왔죠. 어제 코스닥이 좀 상승이 나왔고 워낙 또 빠르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화요일에는 좀 쉬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만약에 우리가 쉬는 동안에 전쟁 관련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뭐 국채금리 좀 튀고 뭐 유가 튀고 이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코스닥은 좀 쉴 수밖에 없겠죠. 성장주들은 당연히 타격을 제일 먼저 받으니까. 근데 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기대감이 유입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포인트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남아있는 모멘텀들도 여전히 좀 많아요. 그래서 연기금, 코스닥 투자 의무화, 그리고 수급 개선 이런 것들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연기금의 국내 주식형 평가 기준 수익률에 코스닥 지수 5%가 사상 최초로 반영이 된대요. 자금 유입 효과는 약 1,400조 원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투자 비중이 이제 공식적으로 연기금들이 이제 좀 편입이 되면서 하반기부터 이제 이런 자금 효과가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혁신성장 가점 상향이랑 자금 집행 요것도 있는데 지금 국민성장펀드랑 벤처투자 같은 이런 혁신성장 분야 투자 시에 부여되는 가점이 기존의 1점에서 2점으로 상향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이런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마치고 아마 하반기에 대규모 자금 집행이 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정부정책 펀드도 이제 가동이 됩니다. 지금 투트랙 자금이 투입이 되는 게 정부의
미국의 2조 3천억 원 규모의 바이오 백신 투자 이어지고요. 미국의 FDA 임상 3상 추진 기업 지원 전용 펀드 이런 것들도 출시가 되면서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대형주들에 대한 좀 자금 유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모멘텀들이 좀 다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워낙 지금 못 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주가 상승이 뭐 중간이 없습니다. 뭐 급등했다가 아니면 급락했다가 둘 중 하나인데 어쨌든 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대비해서 워낙 괴리감이 크다 보니까 키 맞추기를 하는 거 요거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좀 대형 섹터 코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섹터들 가장 크게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로봇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 돌아가면서 아마 강할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안에서 코스닥을 구성하는 한 30% 이상이 제약바이오가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상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또 타이트하게 있어가지고 요것들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이 좀 강해지려면은 어쨌든 제약바이오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일 약했던 섹터가 제약바이오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일단은 좀 오늘 가져오긴 했습니다. 지금 일정이 있는데 유럽 간헐회가 27일부터 30일까지 좀 개최가 됩니다.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기업들 D&D 파마텍 그리고 동아 ST 그리고 유한양행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아스코 이게 좀 더 크죠. 그 종양학회 이게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아스코가 국내 항암 신약 후보들이 기술 이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임상 근거를 확보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유한양행, 바이젠셀, GI 이노베이션 이 기업들을 지금은 좀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는 보로노이, 티움바이오, 셀비온, 뭐 온코닉 테라퓨틱스, 이뮤논시아, ST큐브, 지노맨 컴퍼니, 신라젠 이런 기업들이 또 참여를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 학회도 있어요. ADA 6월 5일부터 8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라이릴리의 레타트루타이드 요 3상이 최초 공개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살짝 데이터 공개된 거 보면 어마무시하게 데이터가 좋았던 걸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좀 추가 데이터 이런 것들이 좀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요거 좀 주목해 볼 만하고요. 그러면 일라이릴리와 좀 그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도 같이 주가 흐름은 좀 좋아질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올릭스라던가 뭐 아니면 펩트론이라던가 뭐 이런 기업들 등등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당뇨병 학회에 참석하는 거 펩트론 일단은 가장 좀 주목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큐라클, 일동제약, 지투지바이오, 인벤티지랩, 뭐 한미약품, 뭐 프로티나 동아 ST 이런 기업들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그냥 주 파이프라인 임상 데이터 일정이니까 요거는 체크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일단 일정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미국 우리나라 다 휴장이에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이제 개장이 되는데 뭐 크게 자, 일단 여기까지만 들어보시고요. 아, 8분이었네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먼저 잡는다. 제 썸네일에 계속 달아놓았던 영어, 미국 속담인데요. 어쨌든, 주식도 사실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들, 뭐, 코스피와 코스닥의 키높이,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코스닥에 돈이 들어온다,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 등등 해서, 여기가 찐시황이죠. 찐시황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제가 미리 언지를 한 번씩 드렸던 것 같습니다. 미리. 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먼저 잡는다. 네. 이 영상이 좀 길어져서 제가 DMI는 한번 설명을 드렸죠. 20 아래로 내려가야만 한다. 그래야지 추세에 전환점이 생기는 것이다. 사실 DMI가 마이너스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도 있습니다. 플러스도 있고요. 뭐 대충 설명드리면 플러스는 20을 기준으로 고점을 높이면 플러스는 상승하고, 저점을 높이면
마이너스는 하락하고, 반대로 고점을 낮추면 플러스는 하락하고, 저점을 낮추면 마이너스는 상승한다. 이게 딱 기본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어떤 추세의 방향성을 이것저것 다른 종목들을 검색을 해서 그 기준은 20에 있다. 이것을 제가 나름 찾아내서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자, ADX라는 그 추세 지표가 있습니다. ADX. 그 ADX는 추세 지표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DMI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ADX가 원래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가 워낙 괜찮은 지표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도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려서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괴리도, 즉 이격으로 인해서 얘가 하락을 하거나 상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상승과 나쁜 상승이 있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그 플러스가 상승하는 것이 좋고 마이너스가 하락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여기처럼 상승을 하는데 플러스가 상승을 하고 ADX가 상승을 하는데 플러스가 상승을 하고 마이너스가 하락하면서 얘가 상승을 하면,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그 이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나쁜 상승이다. 하락의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건 알테오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승 중에 좋은 상승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리죠. 이 자리. 자, 플러스가 상승하면서 마이너스가 하락을 하면서 얘가 상승을 한다.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괴리도가 벌어진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죠. 방금 전에 나쁜 상승은 이 점 말고 여기죠. 나쁜 상승, 좋은 상승인데요. 이게 좋은 상승이고 이게 나쁜 상승인데요. 자, 플러스가 상승하고 마이너스가 상승하고 플러스가 하락할 때 얘와 얘가 괴리도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ADX가 상승을 하면 이것은 하락의 상승이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일단 알테오젠이 ADX가 상승을 약간 했습니다. 약간 했죠. 계속 하락하다가 약간 상승했죠. 그런데 플러스가 상승하고 마이너스가 하락하는 상승이다. (21.8) 22.03입니다. 약간 상승한 겁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는 계속 내려오고 플러스는 상승하면서 얘가 상승하면 좋은 상승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세의 전환뿐만 아니고 추세의 강도까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스페타시스의 DMI를 보시면 DMI 자 마이너스가 20 아래로 내려갔죠.
추세가 어느 정도 좋은 방향성으로 20을 넘지 않고 내려왔죠. 추세가 어느 정도 좋은 방향성으로 갈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보십시오. 그리고 일진전기 잠깐 말씀드리면 얘는 여기서부터 이미 이제 추세가 살짝 꺾인 것이죠. 21로 올라갔으니까. 그러면서 상승을 하는데 20까지 아직 남아있죠. 좀 기다렸다가 사셔도 괜찮다. 20까지는 진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계속 내려가면 추세가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영웅의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못 올려드렸던 것이고요. 일단 가볍게 들으시고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